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어니스트와 주식 빌드업의 머니버디입니다. 어니스트입니다. 저희가 며칠 전에 이 KC 종목으로 리스크와 기대 수익에 대한 설명을 한 적이 있죠. 그때 당시에 주가가 여기 3,000원 부근에 좀 형성이 되어 있을 때 이렇게 좀 차트를 길게 보고 4,000원, 3,000원, 2,000원 이렇게 구간을 크게 나누는 다음에 이 지점에서의 리스크는 몇인지 기대 수익은 몇인지 이런 거를 계산하는 방법. 그래서 계산을 해봤더니 리스크는 9고 기대 수익은 1 정도라고도 할 수 있을 거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잘 모르시겠는 분들은 과거 영상에 저희 예전 그 영상을 보시면은 그 유익한 영상이니까 꼭 보시고요. 리스크가 9고 기대 수익이 1인 상황이면 이건 안 하니만 못 하거든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도 본인이 이 리스크를 좁히고 줄이고 기대 수익을 좀 높이는 뭐 하다못해 4대 6 정도까지도 만들어내면서 시작을 할 수 있다. 그리고 매매를 시작을 한 이후에 이렇게 이제 4대 6으로 시작을 해서 점점 이런 식으로 뭐 5대 5, 뭐 6대 4 이런 식으로 박스를 넓게 그려가면서 이렇게 리스크를 통제하는 매매, 그러면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기대 수익 값을 극대화하는 그런 매매를 해야 된다. 그게 여러분들의 지향점이 될 거다.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이 얘기는 좀 다시 하진 않을게요. 예전 그 바로 영상 보시면은 알 수 있으니까. 그런데 여기까지 만약에 이해를 했다고 가정을 해보면 왠지 이 얘기가 뭐 이런 느낌 들지 않나요? 이 주식이 앞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상황에서 어쨌든 파동을 그리면서 올라가는 상황에서 이 얘기를 하는 것 같다. 근데 보다시피 이 주식이라는 게 계속 올라가지만은 않는다. 보면은 내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주가가 이렇게 빠지는 이런 흐름도 나오잖아. 뭐 멀리 갈 거 없이 과거에 뭐 요런 흐름들 보면 뭐 똑같은 상황에서 리스크 4대 6 이렇게 만들어서 했는데 원치 않는 방향으로 이렇게 흘러가게 되면 이때는 그러면은 소용없는 얘기 아닌가요? 이렇게 또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결국에는 이 리스크를 통제한다는 게 이 하락 상황에서 뭘 어떻게 한다는 건지, 손절을 하라는 건지, 아니면 그냥 뭐 존버해가지고 그런 상황이 만들어질 때까지 기다리라는 건지, 이런 게 이제 추가적으로 궁금하실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오늘 좀 요 얘기를 좀 디테일하게 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요? 이렇게 주가가 하락을 하는 상황, 그럼 이럴 때 리스크를 통제한다는 게 뭘까요, 언니님? 이 개념을 좀 이해시켜 드리고 싶거든요. 하락할 때뿐만이 아니라 모든 상황에서 일단 더 큰 범주의 포괄적인 리스크 통제에 대해서 한번 언급을 해드릴게요. 리스크를 통제한다, 이 말이 왜 그렇게도 들리잖아요. 내가 다 컨트롤할 수 있어. 반은 맞고 반은 틀리거든요. 실제로는 리스크를 통제하는 것 중에 중요한 거는 어떤 흐름이 나오지 않으면은 들어가지 않는, 그러니까 거기에 휘말리지 않는 그런 것도 통제의 일부라고 생각해요. 전 대표적으로 그게 상승에서 나오는데, 보세요. 어떤 사람이 이거 올라갈 거야, 가지야 하면서 원투와 기도를 합니다. 무조건 올라간다고 단정을 해요. 그러면은 올라가는 상황 속에서 무언가 행위만을 하거든요. 근데 리스크 통제라는 게 거기서 벗어나기만 해도 어느 정도 통제가 돼요. 상승 파동이 나와야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있는 거지, 파동이 안 나왔는데 올라가는 걸 대비해서 뭔가를 한다, 조금 행동적으로 먼저 뭔가를 한다, 그걸 안 하는 게 통제를 하는 거죠. 파동이 안 나오면 안 한다. 예를 들면은 이거 올라갈 것 같으니까 여기다가 미수신용 해갖고 들어갈까? 그런데 만약에 안 올라가면은 그냥 리스크를 본인이 키워서 그 큰 리스크를 온몸으로 때려 맞는 게 되는 거잖아요. 그쵸. 이제 그런 걸 안 하는 것만으로도 리스크 통제하는 거다, 이렇게 들렸어요, 일단은. 그쵸. 예를 들면은 여기서 결정적으로 3,500원? 이런데 뭔가 행위는 파동이 여기까지 가야 내 돈도 쓰는 거지, 안 갔잖아요. 안 갔으면 안 쓰면 되는 거예요. 그 자체가 통제가 된다. 일단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 마찬가지로 하락이 됐을 때도 이 통제의 개념으로 놓고 보게 되면은 파동이 어떻게 흘러갔냐, 주가의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느냐에 따라서 내 행동을 그에 맞춰서 정해나가면 어느 정도 상당 부분 통제가 되더라.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리고 이때 팁을 하나 드리면은, 상승 때는 좀 수급을 활용하고요, 하락 때는 사이클을 활용해요. 그게 무슨 말일까요? 일단 상승할 때는 중요한 건 상승 파동이 나와야 되는데, 이 상승 파동이 나올 때 수급 거래량이 동반되면서 힘이 있어야 파동이 나오니까, 그러니까 파동 나오기 딱 반보나 한보 전에 보여지는 모습은 수급의 변화가 먼저 보여지더라, 이건 거고요. 그거를 봐가면서 거기에 맞춰서 행동하면은 자연스럽게 리스크가 통제가 되는 거고, 하락할 때는 수급보다는 이 종목 KC라는 종목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파동 사이클, 그냥 이것도 단순하게 말하면은 여기서 아주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것들 있잖아요. 여기서 보면은
쉽게 봐볼까요? 2021년 8월부터 2022년 대충 12월까지 전체 한 파동 사이클이 나오는데 대략 1년 조금 넘집하게 걸렸고, 상대적으로 상승 파동보다 하락 파동에서 길게 나왔고, 근데 여기는 현재 시점이 3,000원이면은 맨 위에서 내려오는 게 아니라 이제 반값이잖아요. 여기서 이렇게 내려온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 내려오는 사이클 값을 어느 정도 줄까라고 하게 되면 저는 한 그래도 3에서 6개월 정도를 보면서 리스크를 통제하는 전략을 세우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이제 실전 매매에서 리스크 통제하는 거는 이걸 통해서 매수 템포를 조절하고 그에 따른 비중을 조절하고, 여기서 이제 하락을 하면은 기본적으로 매수를 할 거잖아요. 흔히 말하는 물타기 아니면 받아주는 매수를 할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냥 밑도 끝도 없는 물타기가 될 수도 있고, 그냥 하락 파동을 잘 이용해서 나한테 유리하게 만들어주는 리스크를 통제하고 기대 수익을 높여가는 받아주는 매집 비중의 확보가 될 수도 있어요. 이거는 진짜 한 끗 차이인데 결과는 어마어마한 차이를 내는 거죠. 요 한 끗 차이에서 나는 더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 결국에는 템포도 조절하고 비중도 조절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실전에서. 근데 이제 오늘 저희 얘기는 그거잖아요. 리스크를 통제하면서 기대 수익 값을 극대화한다. 그러니까 수익을 극대화시킨다라는 개념이잖아요. 그쵸. 근데 그러면 하락 사이클 때는 어니스트든 누구든 수익을 극대화하는 거는 무관하다. 그거는 좀 머릿속에서 비워야 된다. 그냥 리스크만 통제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맞을까요? 저는 그게 맞다라고 생각하는 게, 하락 상황에서 수익을 내려고 하면은 낼 수는 있죠. 근데 그냥 눈앞에 작은 수익에 급급해서 그게 절대 수익 극대화가 될 수는 없어요. 하락 상황에서 수익을 낸다는 거는 여기서 약간 단타 개념으로 치고 빠지고 이런 건데, 이게 제가 전에도 얘기했던 잔잔바리 공격 정도이지 이게 의미 있는 공격이 되기는 쉽지 않아요. 그리고 뭐 당연한 얘기인데, 지금 하락을 하는 와중에 수익을 극대화시키면서 막 수익 실현을 한다, 그런 거라기보다는 이 리스크를 통제하는 목적 자체는 이 이후에 있을 뭐 상승 흐름이라던가 반등 흐름에서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준비 작업으로 또 생각을 하면 이게 완전 동떨어진 얘기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뭐가 먼저냐, 지금 어디에 집중해야 되느냐라고 봤을 때 당연히 리스크를 통제하는 쪽에 집중을 하는 게 맞겠죠. 그리고 그 얘기를 하는 거고, 저희는. 네, 너무 맞아요. 여기서 그냥 올라갔었을 때 내가 수익 극대화까지 가능하다, 그러면은 이 정도의 수익성이라고 생각하면은, 왜냐면 평단이 3,000원이니까. 근데 하락 파동을 이용하고 리스크를 통제한다는 거는 결국에는 내 평단을 여기까지 끄집어 내려서, 그래서 여기 있었던 게 여기로 옮겨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이렇게 수익을 낸다. 그러면은 요때의 네모보다 지금 요 네모가 더 크잖아요. 이만큼의 수익성이 추가된 거죠. 물론 이 하락하는 상황 속에서 내 행위, 노력이 들어갔지만 그 노력만큼 실질적으로 이 정도의 플러스 알파를 만든 거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실전 매매에서 수익 극대화를 하는 이유가 되는 거죠. 리스크를 통제하는 이유가 되는 거고. 그렇죠. 수익 극대화를 하는데도 이만한 플러스 알파가 생기는 거고, 그리고 이거는 또 다르게 말하면은 좀 나는 안전하게 하고 싶다라고 할 때도 이 리스크 통제를 당연히 해야 되는 게, 요 정도에서 만족하고 끝내면은 같은 기대 수익 값을 가질 수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하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는 것에도 되게 유효한 전략인 거고. 네, 너무 맞고요. 버디님은 그런 적 없나요? 이게 이 정도 상황을 만들어지면은 지금 단순히 네모로는 이렇게 끝났지만 여기서 안 끝납니다. 이 위에도 열려요. 파동만 나와주면. 왜냐? 평단 자체를 내가 되게 유리하게 거기서 잘 매집해 놓은 비중이 있다는 거는, 그 목적지 끝이 여기서 갈 수 있는 최대치랑 이 밑에서부터 끌고 가면서 갈 수 있는 최대치는, 이거 매매 좀 잘하시는 분들은 다 공감할 건데 그 끝이 달라요. 난이도도 다르고 훨씬 더 높이 갈 수 있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예를 들면은, 이런 데서 리스크 통제를 하면서 뭔가 행위를 잘 만들어 놓고서 여기서 그대로 그거를 이용해서 끌고 오고 실력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 끝까지 갈 수 있는 여력이 있는데, 이 중간에 탔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 끝까지 가는 것 자체가 쉽지 않다, 뭐 이렇게 이해해 주셔도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늘상 저희가 자주 했던 얘기고, 근데 이게 이제 이래서 어려운 거예요. 앞에서 미리 뭔가 매집을 해놓는다, 안 좋은 흐름에서 미리 선침해 해놓는다, 이런 게 되게 쉽게 들리지만, 그 말인즉 지금 저희가 얘기하고 있는 리스크를 통제하는 거를 할 줄 알아야 되는 거고, 그리고 그 리스크 통제의 목적 자체도 수익값을 극대화시키기 위한 그런 게 마음속에 깔려 있어야지 가능한 선택지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많이 모르죠. 지금 버디님 이야기하신 거 그 안에 근데 실전 매매에서 되게 공통분모? 아니면은 교집합? 요런 거 느끼신 분 없나요? 제가 얘기해드리고 싶은 게 이런 거예요.
방금 전에 말했던 제가 자주 했었던 앞에서 매집을 잘 해놔야 된다. 이 행동을 실전에서 그럼 한번 이어서 생각하면은 그러면은 이런 데서 결국에 이게 분기점이 될 거예요. 여기서 리스크가 원래 9대1 정도까지도 되는데 이 리스크를 통제하면서 내가 한 4대6 정도까지 조금은 불리하지만 시작할 수 있는 이 상황을 만들면서 여기서 이 자체로 이어가는 트라이도 열어두고 그 다음에 지금 하락이 나왔죠. 이렇게 하락하게 되면은 그러면 이 하락 상황을 이용해서 유리하게 바꿔나가겠다. 리스크는 통제하고 기대 수익치는 높여나가면서 결국에는 이 중간에 올라타면은 만들지 못하는 나만의 단단한 덩어리를 만들어내겠다. 그렇게 되면 이 별표 자리가 그런 사람들한테는 좀 유의미해질 수 있어요. 단순히 리스크 1대9가 아니라 그런 사람들의 매매는 이미 이게 바뀌거든요. 여기서 근데 그냥 더 올라가겠지 이렇게 매매하게 되면은 1대9를 벗어날 수가 없는 매매인 거고, 그래서 이 어떻게의 차이가 되게 큰 차이가 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약간 조금 다른 시선에서 질문을 하나 해보면, 결국은 그 리스크를 잘 통제하게 되고 기대 수익값을 높일 수 있게 되면은 이제 보는 분들의 입장에선 그런 생각을 할 것 같거든요. 결국 그러면 종목을 잘 골라야 되는 거 아닌가? 이게 종목을 잘 고른다는 게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막 쫙 올라가는 이런 종목을 고르는 게 아니라 뭐 이런저런 파동을 그리면서 나한테 유리한 상황을 만들어주고 그 이후에 뭐 이런 식으로 쭉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종목을 골라야지 결과적으로 수익을 많이 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어니스트 님도 결국은 지금 이제 가장 신경 쓰는 거는 종목 선정인가요?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30%는 맞고 70%는 틀립니다. 30%가 맞다는 거는 종목이 중요하다에는 어느 정도는 동의를 해요. 근데 이 올라가는 종목이 중요하다 그것보다 좀 틀렸다라고 말하긴 뭐하고 다르다라는 표현이 더 맞을 것 같은데, 다른 70%가 뭐냐면은 저는 수급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종목마다 각각이 가지고 있는 그 수급 결이라는 게 있거든요. 사람의 성격 같은 거죠. 그거를 잘 골라내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결국에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기서 그냥 올라가는 상황 아니면은 내려갔다가 상승 전환되는 상황, 근데 여기서도 포인트적으로 이렇게 리스크 통제하고 기회 수익을 창출하면서 사이클 관리를 하고 뭐 그렇게 할 때 요 전환 포인트에서는 이때 행동하는 거랑 유사하거든요. 그럼 이때는 공격적인 어떤 포지션으로 변화를 줘야 돼요. 제가 아까 전에 처음에 상승 상황에서 리스크를 통제하고 기회가 올 때 확실하게 행동할 때 그 분별을 하기 위해서 중요한 건 수급입니다,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수급이 중요한 거고, 이 수급이란 거는 이 종목 안에서 최초의 종목 선정을 할 때 이 종목은 수급의 결이 어떠한가 이런 거를 토대로 저는 선정을 하는 편이에요. 그죠? 제가 이제 질문을 한 거니까 좀 정리하면, 결국은 많은 분들이 그래서 결국은 마지막에 오르는 종목을 잘 골라야 되는 거잖아. 뭐 앞에서 충분히 매직 기회도 주고 리스크 통제할 수 있는 기회도 주고 어떻게든 본인이 유리하게 포지션을 만들어 놓는 것까지는 중요한데 막판에는 많이 올라야 되는 거잖아. 이 생각에서 벗어나지를 못하시는데 그 결을 조금 바꾸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항상 강조하는 이제 수급과 파동에서 수급을 보고서 내가 이 종목으로 얼마나 수익을 낼 수 있을 것인지, 내가 얼마나 통제를 할 수 있을 것인지, 드립으로 어떻게 칠 수 있을 것인지 이렇게 보는 거지, 이 종목이 많이 오를지 적게 오를지 이런 걸 보고서 최종 결정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건 현실적으로. 그러고 싶지만 우리도 아무도 그럴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제 남는 걸 가지고서 내가 잘할 수 있는 거를 건지는 게 맞는 거고, 지금 이 얘기는 예전에 어니스트님이 동전주는 안 한다 이 얘기랑도 맞닿아 있는 얘기거든요. 단순하게 되게 싸니까 막 상패될 것 같으니까 안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단지 그 이유만은 또 아니거든요. 지금 이 수급이라는 거랑 연관지어서 생각을 하면. 네, 수급이라는 분야가 되게 어려울 수도 있는데, 일단 실전 매매에서 그래도 이 정도는 바로 다이렉트로 적용하는 게 좋겠다가, 각각의 종목들이 어느 정도 거래량이 나왔었을 때, 분봉상 일봉상 어느 정도 거래량이 나왔었을 때 유의미한가, 이 정도는 좀 구분을 하려고 노력을 해주시면 좋고요. 실제로 클럽에서도 많은 분들이 이제 훈련하면서 하는 종목들의 유의미한 거래량이나 이런 것들을 저랑 더블 체크하면서 많이 얘기를 하거든요. 실제로 그거를 제가 질문도 많이 하고 훈련을 시켜요. 보는 눈을 갖춰야 되니까. 그 정도까지는 올라와 주는 게 실전 매매에서 너무너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게 실전에서 그럼 왜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이거를 공유해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최근에 대체거래소 설립이라는 이슈가 좀 있습니다. 거래소에서. 그게 뭐냐면은 굉장히 빠른 초단타, 초스캘핑 이런 거에 거래 체결 속도를 높여주는 그런 기관을 만들겠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근데 왜 거기에 혈안을 두는지 그거를 생각해보면은, 매매 체결 속도를 빠르게 만든다는 게 수급이 순간적으로 변화할 때 그때 빠르게 치고 가는
많은 그 스캘핑 세력들이 좋아하는 그 지점이에요. 근데 그게 외국계나 국내 기관에서 프로그래밍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게 시장에서 긍정적으로 보게 되면은 시장에 어떤 종목의 유동성을 확보해주는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 그 유동성이 어떻게 확보되는지의 그 원리를 이해하시면 되는데, 자금이 들어오잖아요. 프로그래밍이든 시니어 애널이든 아니면 프랍 트레이더든 누군가는 수급의 변화를 보고 돈을 넣습니다. 그 포인트를 감각적으로 이해를 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 이 돈이 들어오는 구조가 어떤 특정 거래, 유의미한 거래량이 딱 나오게 되면, 물론 가격도 중요해요. 근데 거래량 변화가 나오게 되면은 제일 먼저 얼리어답터 같은 선발대에 자금이 들어옵니다. 이게 들어오게 되면 그 다음 프로그램이 가동되면서 그 다음 돈이 이어붙어요. 그 다음에 이어붙고, 그렇게 하면서 파동적으로는 수급적으로 분봉상에서 이게 어느 정도 이어붙게 되면은 장작에 불이 붙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수급이 이제 선순환되면서 거래량이 계속 들어오고, 그 다음에 조금 뒤늦게 개인들의 자금도 투입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은 이 파동이 상대적으로 사이클적으로 좀 길게 이어져요. 짧아도 하루 이틀은 가고, 길면 일주일 한 달도 갈 수 있어요. 불이 붙었기 때문에. 그 불이 붙기 직전에 유의미한 불이 붙을 수 있는 그 가능성, 거기를 그 초반 이거 불이 붙겠는데, 그거를 딱 캐치를 하는 거는 실질적으로 제가 생각할 때는 나와 있는 지표 중에서는 거래량의 변화가 가장 높은 적합성을 가지고 있다. 원리상 그럴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저는 항상 수급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다시 돌아오면 결과적으로 이렇게 하락하는 상황에서 리스크를 통제한다는 게 뭡니까? 이럴 때도 수익 극대화할 수 있는 겁니까? 이런 질문을 했을 때 그 관점에 대한 얘기도 했었고, 구체적인 얘기까지도 많이 나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좀 요약하는 차원에서 정리하고 좀 추가적인 팁도 주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 마무리할까요? 네, 그러면 이제 실전 매매에서는 하락이다, 상승이다, 일단 이거를 너무 구분하려고 하지 마시고 차라리 요런 거를 기억해 주세요. 어찌됐든 내가 실전 매매에서 매매를 잘하고 수익 극대화를 하기 위해서, 내가 리스크를 통제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는 수급과 파동을 이해하고 그걸 컨트롤하려고 그런 관점의 매매를 하기 위해 노력을 해줘야 된다. 그리고 그 매매를 어떻게 하는가, 실질적인 행동 요령은 매수 템포를 조절하고 비중을 컨트롤하고 이런 데서부터 차이가 만들어진다. 그러니 어떻게 잘 조화롭게 만들지, 어떻게 구성을 짤지, 이것들을 풍성하게 만들기 위해서 훈련하고 노력해 주시면은 실전 매매가 훨씬 좋아진다. 진짜 그 급이 달라진다. 이렇게 얘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여기까지 들었을 때 머릿속에서 이런 질문이 떠오르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아니, 리스크를 통제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빠르게 손절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하락하는 상황에서 뭘 어쩌고저쩌고 하고 있어요. 손절하고 다른 거 가야죠.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게 이제 정말 전형적으로 리스크를 통제한다고 손절을 해서 결국은 보는 게 손해잖아요. 우리가 손해를 보려고 리스크를 통제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결과적으로 그 손해를 누적시키는 행동을 안 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손절을 안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닌데, 전혀 다른 방향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생각의 교정이 필요하고요. 마지막에 어니스트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은 우리가 이제 지향해야 되는 거는 그렇게 무의미하게 손절을 하면서 손해로 끝내는 그런 매매를 하지 않고, 리스크를 통제하면서 수익을 내는 방향으로, 그리고 그 수익을 극대화시키는 방향으로 연습과 훈련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계속 알려드리는 거고, 투자 클럽에 오면 뭐 배우나요? 그런 거 얘기하는데, 그 결에 맞춰서 매매하는 거를 첫 단계부터 훈련시켜 드리고, 매번 이렇게 할 때마다 궁금한 그런 포인트들에 대해서 피드백도 해드리고 교정도 해드리면서 실력 발전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공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매번 저희가 한 번씩 말씀드리는데, 클럽도 그런 의미에서 관심 갖고 오시면 좋을 것 같고, 클럽은 영상 하단부에 댓글란에 고정 댓글로 하나 남겨둡니다. 어떻게 가입을 할 수 있는 건지 공지사항 링크를 걸어두니까 확인해 보시고, 거기 들어가시면 또 기존에 앞서 가입한 분들의 후기 같은 것들도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고 그렇게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는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